안녕하세요. Towards a Human-like Open Domain 챗봇 논문을 발표를 맡게 된 집현전 중급반 김선행입니다. 이 논문은 구글 브레인 리서치 팀에서 작년 2월에 발표한 논문으로 대화형 AI 챗봇 미나를 공개하였습니다. 이 논문은 첫 번째로 Human-like, 즉 챗봇이 사람과 같은 대화를 추구한다고 할 때 이를 평가할 수 있는 SSA 평가 척도, 두 번째로는 자신들이 개발한 이벌브 트랜스포머 기반의 시퀀스 모델을 활용하여 사람과 같이 대화를 할 수 있는 미나라는 이름을 가진 멀티턴 오픈 도메인 챗봇을 소개합니다. 먼저 이 연구에서 챗봇과의 대화가 얼마나 사람과 유사한지를 평가하는 평가 방식에 대해 먼저 소개하겠습니다. 첫 번째 평가 척도는 센시블리네스입니다. 이 값은 챗봇이 대화의 맥락에 따라 일관적이고 논리적이며 사실에 기반한 대답을 하는가를 측정하는 척도입니다. 챗봇의 대답이 대화의 흐름에 알맞고 일관성을 가지고 있는지 여부를 판단하는 것이기 때문에 비교적 객관적인 지표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다음과 같은 맥락에서 챗봇이 B1과 같은 대답을 하는 경우에는 대화의 흐름에 일관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센시블리네스 값이 1이지만 B2의 대답은 앞서 챗봇이 대답한 문장과 논리적, 맥락적으로 일관적이지 않아 그 값이 0을 가지게 됩니다. 그러나 이러한 평가 방식은 챗봇이 사람다움을 평가하기에는 한계를 가지고 있습니다. 즉, 의문문에는 I don't know 라는 대답을 하고 평서문에는 항상 OK와 같은 대답을 한다면 이러한 대답들은 대화의 논리와 맥락을 해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센시블리네스가 유일한 판단 척도라면 항상 높은 평가를 받게 될 것입니다. 스태틱 에볼루션에서 다이얼로그 GPT가 미나보다 대답이 더 휴먼-like 했음에도 미나는 다이얼로그 GPT보다 높은 센시블 점수를 받았습니다. 이러한 대답들이 사람답다라고 하기에는 너무 단조롭고 일반적이라는 단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를 보완하기 위해 등장한 평가 척도가 스페시피시티입니다. 이 평가 척도는 대화의 흐름에 알맞으면서도 대화 관련이 있는 다양한 대답을 하는가에 대한 평가 척도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다음과 같은 대화에서 B1과 같은 대답은 일반적이고 너무 단조로운 대답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센시블리네스의 값은 1을, 스페시피시티는 0을 가집니다. 그러나 B2와 같은 대답은 대화의 맥락과 일관성을 유지한 동시에 사람과 같이 특정한 주제에 대하여 관련된 더 확장된 대답으로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대답은 센시블리네스와 스페시피시티 값이 모두 1의 값을 가지게 됩니다. SSA는 이 두 척도의 값을 평균을 통해 도출이 됩니다. 즉, 평가를 하는 평가자들이 챗봇의 대답을 보고 센시블리네스와 스페시피시티를 평가하여 도출한 평균값이 SSA 값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때 센시블리네스 값이 1을 가지는 경우에는 스페시피시티를 평가하지만 센시블리네스 값이 0을 가지는 경우라면 스페시피시티의 값은 자동으로 0으로 평가됩니다. 이 논문에서는 크게 두 가지 방식으로 챗봇을 평가합니다. 첫 번째 평가 방식은 정적 평가 방식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정적인 평가에서는 1개에서 3개의 턴으로 이루어진 대화 문맥을 미리 정해주고 문맥에 알맞은 대답을 하도록 한 뒤 이를 평가하는 방식입니다. 그러나 이러한 평가 방식은 앞서서 주어진 문맥에 따라 데이터셋에 의해 편향된 대답이 나올 수 있는 가능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를 보완하기 위해 동적인 평가가 함께 진행이 됩니다. 동적인 평가의 경우에는 실험자와 챗봇이 1대1로 대화를 하며 실험자가 하이 인사말과 함께 대화가 시작됩니다. 도메인이나 주제에 대한 제한은 없고 최소 14턴에서 최대 28개의 턴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각 챗봇 모델마다 대화를 수집하고 이를 바탕으로 센시블리네스와 스페시피시티를 평가하는 방식으로 진행됩니다. SSA 평가 방식의 장점은 크게 두 가지로 나타날 수 있습니다. 첫 번째 장점은 일관성입니다. 여러 사람이 평가를 하더라도 그 결과가 비교적 객관적이라는 것입니다. 특히 스페시피시티의 경우에는 주관적인 판단이기 때문에 평가자마다 평가 결과가 엇갈릴 수 있습니다. 이를 위해 모든 모델 성능 평가에 대한 클라우드 워커의 일관성을 측정하기 위해 어그리먼트와 크리펜도르프 알파를 사용하였습니다. 이러한 수치는 평가의 객관성을 보장할 수 있는 적정한 수치라고 논문에서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SSA 값이 대화를 평가하는 프록시로서 활용이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위 그래프의 각 포인트는 다른 챗봇이고 오른쪽 최상단은 인간입니다. 평가자들이 사람과 챗봇 사이의 대화를 읽고 대화가 얼마나 사람 같은가를 평가했을 때의 값과 SSA 값이 상관관계가 높음을 증명하였습니다. 따라서 SSA 값을 사람과 같이 대화할 수 있는 하나의 프록시로서 활용할 수 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이 논문에서 구현한 오픈 도메인 챗봇 미나에 대해서 소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챗봇은 크게 클로즈 도메인과 오픈 도메인 챗봇으로 구분이 가능합니다. 오픈 도메인 챗봇의 경우에는 특정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키워드나 사용자의 의도에 의해서 적절한 반응을 하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여행 관련하여 숙박이나 레저 예약을 도와주는 챗봇이나 고객 응대 서비스와 같은 챗봇이 이에 해당합니다. 이에 반해 오픈 도메인 챗봇은 특정한 목적 없이 불특정한 주제의 대화에 대해서 사람처럼 대화를 하는 챗봇입니다. 이러한 챗봇에게 사람들은 인간과 같은 비슷한 대화를 기대하게 됩니다. 이러한 챗봇 유형 중 미나 챗봇은 오픈 도메인 챗봇에 해당이 됩니다. 두 번째, 챗봇을 구분하는 기준은 챗봇의 구조에 따라 분류가 가능합니다. 첫 번째는 복잡한 프레임워크를 사용하는 챗봇입니다. 이 방식은 연구자들이 만든 복잡한 요소들의 결합을 통해서 챗봇 사용자인 인풋에 대한 적절한 대답을 할 수 있도록 만드는 것입니다. 하나의 챗봇을 만들기 위해 언어 이해, 대화 처리, 외부와의 커뮤니케이션 반응, 생성 등과 같은 여러가지 요소들이 필요합니다. 이와 달리 엔드-투-엔드 방식은 커다란 뉴럴 네트워크 모델을 사용하는 방식입니다. 이러한 방식에서는 복잡한 프레임워크 없이 챗봇을 만드는 방식입니다. 사람과 같은 대화, 즉 오픈 도메인에서 멀티턴이 가능한 대화를 만들기 위해 데이터를 학습시켜 챗봇을 만드는 방식입니다. 엔드-투-엔드 방식의 성능을 높이기 위해서는 두 가지 방식을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 방식은 학습 데이터와 파라미터를 추가하여 큰 엔드-투-엔드 모델을 만드는 방식입니다. 두 번째 방식은 엔드-투-엔드 모델에 챗봇을 위한 요소들을 결합하는 방식입니다. 이 중 미나 챗봇은 첫 번째 방식, 즉 학습 데이터와 파라미터를 추가하여 엔드-투-엔드 모델을 만드는 방식을 채택하였습니다. 다음은 미나 챗봇을 만들기 위해 수집한 학습 데이터입니다. 소셜미디어 대화 중에서 아래의 조건으로 필터링한 대화들의 쌍을 사용하였습니다. 총 8억 6,700만 개의 문맥과 반응 쌍으로 구성되어 있고 이는 400억 개의 단어 데이터로 이루어진 총 341GB 텍스트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다음 미나 모델 구조입니다. 미나 모델에서 가장 성능이 좋았던 건 26억 개 파라미터로 이루어진 Evolve Transformer Sequence to Sequence 모델입니다. 줄여서 ET라고 하겠습니다. ET는 트랜스포머를 기반으로 한 Evolutionary Dense Architecture이며 1개의 인코더 블럭과 13개의 디코더 블럭을 사용합니다. Largest ET 모델은 언어 모델의 평가 방법 중 하나인 10.2 Perplexity를 기록했고 Largest Vanilla Transformer는 10.7 Perplexity를 기록하였습니다. 바닐라 트랜스포머는 32개의 디코더 레이어를 사용했고 나머지 하이퍼 파라미터는 동일합니다. 미나의 하이퍼 파라미터의 히든 사이즈는 2566개와 32개의 어텐션 헤드로 구성되어 있으며 인코더와 디코더에서 임베딩을 공유하였습니다. 인코더, 디코더의 맥스랜은 118 토큰이며 총 256개의 토큰입니다. 매뉴얼 코디네이트 디센트 설치 최적화 기법을 사용하였습니다. 미나 챗봇의 학습 과정입니다. 미나 챗봇은 TPU v3 퍼즈를 사용하여 총 30일간 학습하였고 이를 금액으로 환산하면 약 17억 원에 달하는 금액이 필요하다고 합니다. 또한 학습을 위해서 164번 F으로 26억 개의 파라미터를 사용하였다고 합니다. 다음은 디코딩 방식입니다. 기존의 뉴럴넷 기반의 대화 모델이 일반적이고 단조로운 대답을 내놓는 문제가 있다고 논문에서는 지적을 하고 있습니다. 이를 보완하기 위해 미나 챗봇은 샘플 앤 랭크 디코딩 방식을 사용합니다. 제한 모델의 경우엔 충분히 low perplexity를 가지기 때문에 simple sample and length decoding으로도 diverse and high quality response를 만들어낼 수 있습니다. T는 sample and
독립후보 응답입니다. 후보 응답 중에서 가장 높은 확률을 갖는 걸 파이널 아웃풋을 선택합니다. T는 다음 토큰에 대한 확률 분포 PI를 조절합니다. 로지트 ZI를 소프트 맥스 계산하기 전에 T를 나눴습니다. T 값에 따른 변화는 T가 1이면 Unmodified Distribution이고 T가 커지면 문맥상 희귀한 토큰을 자주 볼 수 있으며 T 값이 작아지면 일반적인 단어들이 많이 출현하며 안정적이지만 구체적인 문장력은 떨어집니다. 샘플의 랭크 디코딩 방식은 빔 서치 방식과 비교해서 더욱 풍부한 문장을 출력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 결과 사람과 비슷한 정도의 대화를 생성해내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다음은 미나와 챗봇들과의 성능 비교 평가입니다. 이 평가에서는 사람과의 대화도 포함하며 평가를 진행하였습니다. 미나 챗봇은 사람 간의 대화에 비해서 성능이 떨어지지만 다른 오픈 도메인 챗봇들에 비해서 그 성능이 월등히 높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미나 챗봇이 사람과 직접 대화한 샘플 대화문입니다. 미나 챗봇의 놀라운 점은 콘텍스트를 사용해서 대화를 하며 철학에 관해 얘기도 하고 심지어 학습 데이터에 존재하지 않는 유머를 만든다는 점입니다. 평가 족도로 설정을 한 SSA와 Perplexity 간의 상관관계에 관한 내용입니다. 그림에서도 확인할 수 있듯이 정적인 평가와 동적인 평가 모두에서 SSA와 Perplexity 값 높은 상관관계가 있다는 것을 확인하였습니다. 사람이 레이블링한 SSA와 Perplexity가 매우 높은 상관성을 가지고 있으며 값을 기계적으로 최적화할 수 있기 때문에 실험과 모델을 발전시키는 것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즉, 모델의 Perplexity를 충분히 낮출 수 있다면 인간 수준의 대화를 하는 챗봇을 만들 수 있다는 함의를 가지고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이상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